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36종 오더십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4월입니다. 이제 주가 어떻게 좀 4월인데 좋아지겠죠? 근데 오늘 뭐 이제 개장 방송에서도 네.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큰 악재들은 더 대부분 끝나는 가구는 있어요. 네. 뭐 전쟁도 이제 장기전 돌입하는 것 같고, 네. 뭐 협의에서 끝나더라도 경제 제재는 더 오래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애매한 거지. 어쨌든 인플레이션도 네. 뭐 인플레이션인 것 같고 네. 금리 인상도 알고 있고 다 알아, 다 알아. 아는데 근데 확실히 끝난 건 다 없어. 진행 네.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종목별로, 네. 더더욱이 뭐 테마가 테마가 기승을 부리는 4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이제 실적이 1분기가 이제 어찌됐건 끝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시간 슬슬 지나다 보면 실적들 발표할 건데, 실적 좋은 기업들이 이제 튀기 시작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네. 서진 시스템이라고 이제 네. 저희가 최근에 뭐 이제 100% 무상 증자로 주가가 좀 올라간 기업이 있어서 한번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기업이고 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은 알잖아요. 네. 샀잖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때 왜 샀죠? 사실은 5G 기대감도 있었지만 네. 5G 아니야? 근데 이제 5G도 있는데 그때 네. 이제 제가 네. 제일 많이 보고 왔던 건 이 친구들이 사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개 네, 하죠. 여러 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떤 게 하나 절어도 네. 이제 다른 쪽에 반도체도 하고. 밸류에이션이나 멀티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으로 들어간 건 맞는데 네. 실제로 수익도 났었는데 최근에 뭐 이제 러시아발 이런 것 때문에 주가 네. 무너지면서 네.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추세를 거의 잊어버리고 무너져서 문제인데. 네. 그러면 이제 서진이 뭔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서진 시스템이 사실은 실적, 저희가 이제 실적도 다 저도 못 외우고 다녀서 네. 이제 보고 얘기하는데, 네. 4분기 실적 괜찮았습니다. 뭐 매출액 1,600억, 영업이익 187억 네. 하면은 전년도 동기 대비하면 매출은 거의 95% 오른 거고 네. 영업이익은 292%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게 모르게 열심히 네. 했어. 얘네들이 5G만 하지는 않았어. 네, 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RFHIC 알잖아요. 네, 알죠. 5G 관련 기업들이 다시 주가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건 3년 전부터 우리가 얘기한 거라. 이거 진짜 귀가 아프게 들어요. 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계속 딜레이 된 거여서. 왜냐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웬만한 뭐 4차 산업, 5차 산업, 심지어 뭐 이제 지금 6차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되려면 통신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딜레이가 되면 안 된다. 네, 계속 그 나오는 통신 얘기니까.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사는 게 다 힘드니까 네네.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를 아직 모르겠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엔데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오늘 이제 일부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이 엔데믹을 할 거다. 한국이 네, 왜냐면 심영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 낮으니까. 예. 제일 낮으니까. 그리고 이미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20% 이상이 걸렸거든. 그러면 집단 면역도 어찌됐건 빨라질 거고. 그쵸.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음. 결론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상화가 됐어. 네. 그럼 밀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갈 수밖에 네. 없는 흐름 중 하나. 네, 그러면 아닌가요?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인프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건설, 도로, 건설, 도로. 항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통신 인프라도 기본이거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싹 깔아줘야 예를 들면 뭐 이제 자율주행 기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올해부터 레벨 3가 나와요. 레벨 3가 어느 정도까지? 현재가 레벨 2예요. 네. 자율주행은 고속 주행일 때 되지만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되기는 하지만 네. 핸들을 잡고 있어야 돼요. 2가? 네, 근데 레벨 3부터는 고속도로에서만 네. 핸들을 놔도 돼요. 그럼 엑셀만 밟으면. 아니요, 모든 걸 다. 엑셀도 안 밟고. 네, 그럼 깜빡이만 키면 되는 건데, 이걸 하는 게 레벨 3. 애플카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애플카는 레벨 4나 레벨 5를 얘기를 해요. 안 거치고. 레벨 4나 레벨 5는 왜냐면 시기가 그 뒤를 뒤니까요. 얘기하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 자율주행인데,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할 게 없으려면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면, 통신? 앞에 사고가 났어요. 네. 굉장히 빠르게 내 차까지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인식을 해야 되니까. 급제동을 해야 될 수도 그쵸,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되려면 5G, 6G는 기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5G 관련된 주식들, 업종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서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ESS도 합니다. 네. 그래갖고 신규 뭐 매출 많이 올랐는데 뭐 작년 대비하면 뭐 410% 올랐고 반도체 장비도 하는데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하면 200% 올랐고 그다음에 가정용품, 그다음에 뭐 자동차, 로봇, 기타 부품 매출도 169% 올랐고 네. 모바일 부품은 34% 올랐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 딱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5G라는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별로. 또 이제 네. 밸류에이션을 잘 못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우리 걸 안 봐? 라고 하니까 주주 친화 정책을 피는 거지. 그렇죠. 근데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면 배당 얘기하는 거죠. 좀 배당 많이 주고. 배당 많이 주는 데들이 좋지. 근데 배당은 사실은 배당만 받고 배당 그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12월 31일까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만 그렇죠. 이 서진 시스템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 거야. 그럼 그렇게 따지면 현재 주주가 아닌데 돈을 받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사고 나서 뭐 1월 2일 되자마자 1월 1일은 빨간 날이니까 2일 되자마자 팔아버리는 거지. 뭐 그런 아니면 31일 날은 장을 안 하니까. 네. 뭐 이런 경우가 그래서 배당 락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위는 가졌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탁. 난 받을 거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당보다는 사실은 무상증자.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잉여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다 쓸 거 맞습니다. 쓰고 쟁겨놓은 거. 이걸 가지고 배당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걸 주지 말고 방금 전 이유 때문에 차라리 무상증자를 하는 거야. 주식을 증가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한 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제 여기가 보면은 100% 유증이잖아. 예, 한 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더 주고. 한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더 주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주 가지고 있었는데 100만 주 무상증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그대로 늘리는 거지. 예를 들면 자본금이 100억이었어. 네. 100억을 늘리는 거야. 근데 현재 주주들한테 그만큼 늘어난 주식만큼 주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를 돈 주고 준다 그러면 유상증자. 공짜로 준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이익 잉여금이 우리가 그만큼 돈을 벌어서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이거 니네한테 주는 거야.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약간 알아보니까 무상 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돈이 쟁겨놓은 게 있는 거야. 영업 이익률이 좋아야 할 수 가지고 있어요. 있는 보유금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0%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자본금만큼 하는 거니까. 자신감이죠, 이게. 이거는 자신감도 뛰어나고 자존감도 뛰어난 거지. 와 지금 얼마지? 원래가 제가 뭐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기는 할 거지만 네. 서진 시스템 그 한번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네. 현재 자본금이 원래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 자본금의 100%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왜냐면 이제 시가총액이랑 이런 거랑은 사실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자본금이 안 나오네. 자본금은 이제 다른 데 나오는 표가 있어서 재무제표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그거는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한번 나중에 네.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만큼을 준다는 거니까 자신감인데 사실은 무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잉여금이 많고 네. 자신감이 그만큼 넘치니까 무증을 하는 거다. 이걸 쇼잉으로 하는데도 있지.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지. 사람들이 자세히 안 보니까. 안 보니까. 그래서 무증을 한다라는 기업들은 사실은 무증 호재보다는 바로 실적을 봐야 돼요. 어쨌든 재무제표. 실적은 지금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 보면 네. 그래서 저는 괜찮다. 괜찮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종합해 보면 5G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네. ESS, 뭐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뭐 그때 말씀해 주셨던 컨테이너 박스도 하고, 아유 오만하게 예, 다 해요. 뭐 통신 박스도 한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일단 무엇보다 무증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실적이 좋아지는 게 저도 리포트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죠? 네.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1분기 예상 매출액도 네네. 작년 분기 대비하면 23%또 올랐어. 영업이익도 20%또 오를 예정. 2022년 1분기 또? 예상 매출액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 그게 하반기부터는 매출로 잡힐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와 근데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좀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컨테이너는 워낙 왜 작아서 그러냐면 그런가요? 그것도 있지만
추가적인 매출이 있지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저희가 운임지수나 네네네. 그 해운주들 얘기할 때 컨테이너 얘기를 꼭 하기는 하는데 하반기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크게는 안 되지 않을까 매출이. 아,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있지. 남의 걸 빌려서 컨테이너를 해서 얘들도 어차피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지네 거 쓰면은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는 게 저는 괜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좀 사업들이 너무 잘 된다. 잘 되고 있으니까. 네, ESS, 뭐 반도체, 뭐 그다음에 5G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네. 그 프레임 때문에 피를 보고 있긴 하지만 그 프레임 덕을 보는 날이 저는 분명히 오지 않을까. 올 거다. 네. 지금 거의 4만 원 근접했어요. 근데 네. 저도 이제 투자자로서 얼마 때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평당가 이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4만 2천 원에 들어갔는데 어이구 마이너스네요. 네, 마이너스죠. 근데 이제 항상 얘가 서진이 4만 그 2천,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저는 하는데 항상 그 4만 원대 넘어가면 얘가 힘을 잘 못 쓰더라고요. 딱 4만 원에서 네. 4만 5천 원 사이가 박스였다가 네. 그 이하로 쭉 빠졌다가 4만 2천 원대 회복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 심리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아, 난 이거 진짜 4만 2천 넘어, 그러니까 내 수익권 오면 팔 거야. 조금이라도 팔고 좀 장투를 갈까 이 생각이 있는데 항상 이게 제가 팔라고 느끼는 게 제가 팔면 오르더라고요. 맞아.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아보자는 의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무중 이슈 때문에. 근데 아마 저는 이제 지금 금요일이지만 편집해서 올라가면 뭐 주말에나 네. 뭐 다음 주 초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도 저는 주가 흐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도. 네. 왜냐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거든. 네. 그리고 또 외국인도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거래량도 그렇고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어제 그 무즘 발표한 때 네.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뭐 최근 5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4일이 많이 들어왔고요. 네. 네, 무중 발표 나기 바로 전 네. 어제. 제가 알기로 많이 이게 들어왔지. 31일 장 끝나고 공시가 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장 끝나기 전에 이미 들어왔어 외국인들. 좀 알고 있었겠죠. 그럼. 네, 그래서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서진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5G나 이런 가지고 계시는 섹터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무증 이슈도 있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주주 친화 정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볼 때 이거는 자신감이다. 네, 자신감이다. 네. 그래서 이 자신감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는 분은 또 투자에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고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 주가대가 지금?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불안해하실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21선 저희가 장기 입병선 이제 터치한 거잖아요. 이제 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전 무너졌다 봤거든요. 네. 이거 이제 터치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배열상으로 볼 때 지금 사실은 이제 악재 거의 초반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악재 거의 끝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확인되고 네. 엔데믹 되고 하면은 이제 어찌됐건 갈 건데 121선이라는 거는 네. 가장 주가가 낮을 때를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121선 아래로 떨어지는 게 사실은 보세요. 쉽지 않아요. 아, 네. 대부분 위에 있어요. 근데 가끔 쭉 아래로 빠질 때가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저가다. 아, 지금도. 네, 42,000원한테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나쁘지 않다. 아, 저는 뭐 올라가만 네. 준다면 좀 기다릴 수는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저는 이제 네. 배틀을 좀 짧게 그쵸. 잡으려고. 한 45,000원. 네. 거기가 항상 상단이었거든요. 그거만 뚫으면 또 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도 저희가 또 좋은 섹터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